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적막한 마을에 힘이 센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어릴 때부터 막대한 힘을 지녔지만 그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게으름을 피워 늘 먹고 잠만 잤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총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어느 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큰 힘을 가졌으면서 왜 그저 먹고 자기만 하느냐? 내 힘을 좀 더 의미 있게 쓰는 건 어떠냐? 부모님의 말에 총각은 변화를 주기 위해 뒷산에 좁쌀 한 섬을 심기로 했습니다. 총각은 그 좁쌀을 심고 정성껏 물과 퇴비를 주었습니다. 그 정성 덕분에 좁쌀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 거대한 조가 되었고 그 조는 마치 큰 나무만큼이나 커서 온 마을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조악한 좁쌀은 마을 창고를 가득 채웠고 이로 인해 총각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광대탈을 하나 만들어 얼굴에 쓰고는 모험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는 참대통을 든 남자, 버드나무를 흔드는 콧바람을 내는 남자, 거대한 바위로 갓을 만들어 쓴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들 각자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며 동료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며 여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외진 곳에 위치한 한 오래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했으나 지금은 텅 비어 있고 그 주위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집의 문을 두드리자 한 처녀가 난처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이 집은 활기차고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집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집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하인들이 사라졌고 그 다음엔 가족들까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그 처녀뿐이었습니다. 처녀는 총각들에게 이 집은 뭔가 불길한 것이 서려 있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각들은 처녀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 각자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저택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의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사악한 기운이 몰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길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둠이 내려앉은 밤 적막한 저택에서 4명의 용감한 총각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대통은 현관에서, 콧바람은 사랑채 근처에서, 돌갓은 안채 근처에서, 그리고 광대탈은 안채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불길하고 이상한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중에 처녀가 말한 대로 수백 년을 살아온 청너구리 요괴가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이 요괴는 키가 하늘을 찌를 듯 컸고 눈에서는 푸른 빛이 번쩍이며 입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요괴의 몸에서는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주변을 어둠으로 물들였습니다. 처음에 요괴가 현관을 통과하려 하자 참대통은 그를 막아섰습니다. 참대통은 거대한 참대통을 휘두르며 요괴를 세게 때렸고 요괴는 잠시 넘어져 기절했습니다. 참대통은 요괴를 큰 통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 강력하고 오래된 요괴가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500년 된 요괴는 참대통을 강하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요괴는 전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 보였으며 참대통을 삼킬 듯한 큰 입을 벌렸습니다. 참대통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결국 요괴에게 삼켜졌습니다. 곧이어 700년 된 요괴가 등장했습니다. 이 요괴는 더욱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콧바람을 위협했습니다. 콧바람은 큰 바람을 일으켜 요괴를 뒤로 넘어뜨렸지만
요괴는 다시 일어나 콧바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집의 어둠 속에서 가장 강력한 천년된 요괴가 나타났습니다. 이 요괴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입과 뼈를 애는 듯한 강한 추위를 동반했습니다. 광대탈은 숨어 있다가 요괴가 돌갓을 공격하려 할 때 갑자기 분신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요괴는 네 광대탈이 동시에 공격하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 광대탈이 요괴에게 달려들어 격렬하게 공격하며 전투는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요괴를 물리쳤습니다. 천년 묵은 요괴가 죽자 몸 안에 들어가 동료들은 하나둘씩 요괴의 몸 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참대통은 요괴의 몸을 찢고 나오면서 그 거대한 참대통으로 요괴를 강하게 내리쳤고 콧바람은 자신을 삼켰던 요괴의 몸 안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켜 요괴를 안에서부터 찢어버렸습니다. 돌갓은 자신의 거대한 바위갓으로 요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마침내 모든 요괴가 무너지고 광대탈은 4명의 요괴를 한데 묶어 그들을 저택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요괴들을 큰 불에 태워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푸른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으며 사악한 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처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처녀는 네 총각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광대탈은 처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아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머지 총각들도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광대탈과 처녀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집은 다시 그 지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들은 이들의 용기와 헌신을 보고 그들을 천상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광대탈은 해와 달의 신으로, 참대통은 구름과 비의 신으로, 콧바람은 바람의 신으로, 돌갓은 번개의 신으로 좌정되어 천상에서도 이들의 전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그 마을은 오랜 시간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의 힘이 어떻게 악의 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